안녕하세요, 쌤입니다. 드디어 운동역학의 첫걸음 첫 번째 강의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목차를 안내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를 생각해 볼까요? 무작정 출발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어느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지도로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죠.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목적지까지의 여정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확인하는 게 목적지까지 출발하기 전에 전체적인 지도를 확인하는 바로 그 작업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떠날 여정이 어떨지 함께 살펴봅시다. 목차를 살펴보기 전에 운동역학이 어떤 과목이고 미래의 체육 지도자인 우리가 왜 운동역학을 배워야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역학은 우리 운동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 발휘하는 힘을 탐구하는 학문인데요. 바로 이 운동역학에서 역자가 힘역자로 운동역학은 바로 이 힘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볼까요? 육상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 보이죠? 여러분들은 미래의 체육 지도자로서 이 학생을 보고서 그냥 빠르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은 100m를 12초 내에 통과하는 걸 보니 평균 8.3m/s의 속도로 달리고 있네요 와 같이 바로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 방법이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학생이 무릎을 더 높게 들어서 달려야 하는지, 또 리커버리 시에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 더 당겨서 바짝 붙여서 앞으로 당겨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운동역학은 총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원에서 하위 여러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원은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스칼라와 벡터, 말만 들었을 때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별거 없습니다. 거리나 변위, 속도, 속력, 가속도,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바로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리량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스칼라와 벡터,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 기준은 다음에 수업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스칼라와 벡터 중에 벡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또 벡터의 특징, 그리고 벡터를 숫자처럼 합성하거나 빼주거나, 그리고 하나를 둘로 분해를 하거나 곱하기까지 하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대단원에서는 운동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아까 운동역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운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요.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물리량을 사용할 겁니다. 이러한 물리량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볼 건데요. 그리고 이러한 물리량을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그 그래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같다는 의미죠. 바로 가속도가 같은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배우는 것으로 2단원을 마치고 3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3단원은 바로 힘과 운동이라는 단원입니다. 운동은 쉽게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힘이란 운동 상태, 이런 운동 상태를 변화를 주는 요인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 상태의 변화를 주는 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세 가지 운동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바로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정리를 했는데요. 뉴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사과 아저씨입니다. 사과 아저씨. 누워있다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바로 그분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배운 힘을 가지고 다양한 운동을 함께 분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운동량과 충격량은 서로 관련이 있는 물리량들입니다. 다음은 충돌 시 발생하는 힘의 작용이나 다양한 물리량들의 변화에 대해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 어떤 관계가 된 운동 물리량이라고 했죠. 이런 관계처럼 일과 에너지도 서로 관련이 있는 물리량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목차에서 빼먹었는데 바로 파워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파워는 힘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역학에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둘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고요. 다음은 마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마찰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보통 지면과의 마찰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데 그 마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단원의 마지막 양력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양력,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양력 덕분이죠. 네, 바로 이 양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3단원에서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아마 3단원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 될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단원, 각운동과 토크입니다. 앞에 단원까지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선운동, 그러니까 직선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나 곡선으로 움직이는 이런 선상의 운동만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단원에서부터는 선운동뿐만 아니라 각운동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 각운동이 무엇이냐? 이런 선상의 운동이 아니라 한 점을 고정 축으로 해서 각도를 그리는 그런 운동을 바로 각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회전운동, 각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선운동,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선운동, 선상의 운동과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각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토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앞에서 운동 상태의 변화를 주는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운동의 변화를 주는 바로 힘이라고 했죠. 네. 각운동에서는 이런 각운동 상태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 바로 토크입니다. 네, 각운동에서 힘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토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각운동의 대표적인 형태인 지뢰와 축바퀴라는 운동, 지뢰와 축바퀴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토크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리해 볼 건데요. 바로 내적 토크와 외적 토크, 즉 토크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지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토크가 발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적 토크와 외적 토크로 나눌 겁니다. 또 추진 토크와 저항 토크, 즉 운동 방향과 일치하는 토크인지 혹은 운동 방향과 반대인 토크인지에 따라서 저항 토크와 추진 토크와 저항 토크로 분류를 해 볼 겁니다. 자, 다음 5번째 대단원 정력학입니다.
자, 정역학은 멈춰있는 물체를 역학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정자가 바로 정지 혹은 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정입니다. 정. 첫 번째로 물체 평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평형하면은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물체의 평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중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중력은 지구에 존재하는 물체들을 지구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의미하죠. 네, 그 중력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부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부력은 수영할 때 많이 들어봤죠? 물이 물에 잠긴 물체를 상방으로 올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 부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다음은 자세와 안정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어떠한 자세가 안정적인 자세인지 그리고 불안정적인 자세인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원이네요. 인체의 분절 운동입니다. 분절은 우리 인체라고 했을 때 자, 인체를 전환, 상환 혹은 대퇴, 하퇴 이렇게 각 부분으로 나눈 것들을 분절이라고 합니다. 인체가 운동을 하는데 이를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어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는 배울 겁니다. 운동면과 운동축은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인체의 관절 운동에는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각 운동에는 주로 사용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사용하는 근육들을 주동근이라고 하는데 각 운동에서 어떠한 근육들이 주로 사용되는지 그 주동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겁니다. 네, 드디어 모든 대단원을 한번 쭉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여정이 그려지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1단원 스칼라와 벡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